자, 교재 10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달 과정만 요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3월 갔는데 3월 달에 또 이거 해주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수용에 대한 개념은 오늘 한 번만 정리를 꼭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학문적으로 수용이라는 것은 공용 수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공용 수용. 여기서 수용이라는 말은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용하면 수용만 되는 게 아니라 사용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사용만 가능하다 이 말이 나오면 뭐는 안 되고 수용 안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하면 뭐까지? 사용. 사용한다 그 말은 뭐가 안 돼? 수용 안 돼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수용하고 사용의 차이란 수용은 영구적이죠. 사용은 일시적 의미. 그러니까 수용이란 소유권이 이전돼. 소유권이 남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 사용이란 잠깐 쓰고 돌려준다. 이럴 때는 사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수용을 하든 사용을 하든 반드시 공익사업에 해당돼야 돼.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뺏어가거나 남의 땅을 사용하려면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사업해야 돼. 자, 이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 말인데 종류가 또 몇백 개가 넘어. 아까 우리가 사업하면 세 개를 말하는 거고 공익사업하면 하나가 아니라 몇백 개가 되는 사업을 합해서 공익사업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배운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익사업이란 앞으로 혹시 실무에 가서 공익사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알고 계셔야 돼.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사업 이게 공익사업이야. 첫째 뭐에 관한 거? 국방 군사야. 왜?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우선이 뭐야? 국방 군사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공익사업으로 봐. 그럴 때는 남의 땅 뺏어다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들이 사업한다. 그것도 전부 공익사업이야. 자, 누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 아까 배운 대로라면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하는 거 전부 무슨 사업? 공익사업이야. 또 다른 법률로 기반시설을 만든다. 전부 공익사업으로 봐. 다른 법 한번 할까요? 도로법.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설치하려고 그래. 기반시설이죠. 뭐 할 수 있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걸 모두 합해서 무슨 사업? 공익사업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됐을 때 수용, 사용한다. 두 번째 요건,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뺏어가는 과정은 첫째 무슨 사업? 공익사업. 둘째 손실, 보상 전제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으면 타인의 토지는 강제 취득. 자, 항상 단어가 뭐냐? 강제로 뺏어갈 수 있다. 요거를 공용 수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에는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일반법의 이름이 뭐냐? 일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법의 이름이야. 엄청 길어. 이게 법의 이름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법을 토지보상법 이렇게 불러. 약칭 하면은 토지보상법. 5글자라고 그랬지 우리? 보통 이름이 길 때 약칭 그러면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다 이 법 치느니 그냥 토지보상법 치면 이 법이 뜨게 돼 있어.
이게 토지보상법이야. 근데 이제 원리를 배울게요. 저 법의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토지수용법이었어. 토지수용법.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신 분은 토지수용법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 법의 이름 때문에 바꿔라고 한 게 저렇게 바꿔진 거야. 요 수용하니까 강제로 뺏어간다 이 뜻밖에 없잖아. 근데 강제로 뺏어가는 이유를 적으라 보니까 무슨 사업일 때? 그렇지. 그래서 공익사업이라고 명시했고 이 사업에 한해서만 남의 땅을 뺏어갈 수 있다. 뺏어가면 뭐 해줘라? 보상해라. 그런 지문을 길게 넣다 보니까 저렇게 길어졌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바뀐 게 저렇게 바뀌었고 그걸 약칭할 때는 무슨 법? 토지보상. 그러니까 수용보다는 뭐가 우선? 우리 쪽에서는 보상이 우선 이 말이야. 그러니까 뺏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보상부터 하고 가져가라. 그래서 약칭 토지보상법 이렇게 말해요. 혹시라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미리 알렸다. 이렇게 읽으신 분은 절대 내가 대답 안 해주니까. 이렇게 읽으신 분 있어. 여러분 죄는 아닐 거예요. 일반 인터넷에 가서 강의한 거 들으면 저렇게 읽어. 그러면 그 강의는 들으면 100% 떨어지게 돼 있어. 저런 법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법을 말할 때는 길게 읽던가 5글자로 무슨 법? 토지보상법 이렇게 돼 있지. 잘못 읽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뭔가를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줄여도 제대로 줄여서 읽으시란 얘기야. 그냥 보상법 그러면 더 낫겠지. 보상법에 보상법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법은 일반법이라고 그랬어. 일반법이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 이게 일반법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뺏어가는데 무슨 보상, 우리가 보호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음대로 못 뺏어가게. 어디에서? 법에서 정했어. 그러니까 이 법에 맞는 거 한해서만 뭐하라? 뺏어가라. 자 다시 무슨 사업일 때? 공익사업일 때. 또 뭐하고? 손실보상해줘.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구를?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또 물어볼 거야. 요거는 누구 보호법 물으면 또 갑자기 또 다른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토지보상법 무조건 누구 보호해? 국민.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이제 특별법에는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과목의 6개 중에서 몇 개가 4개가 특별히 수용하는 법이야. 그럼 이제 특별법은 우리 시험 과목 말고도 수백 개가 넘어. 자, 도로법 수용해. 하천법 수용하게 돼 있어. 하여튼 많아. 우리는 일단 시험에 필요한 거 4개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시행자 보호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뺏어갈 수 있게 만든 게 특별법이다. 그 내용이야. 일반법은 누구? 국민을 보호해. 특별법은 누구 보호? 시행자 보호해요. 그럼 바꿔서 국토계획법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국토계획은 수용하는 법이다. 그럼 틀렸어. 수용하는 법, 요게 수용하는 법이야. 요건 특별이란 말은 무슨 사업할 때 필요하거든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 사업이 아니면 수용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지. 용도지역 지정에 수용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어. 다 3개 다 사업이야. 사업, 시설사업, 도시개발, 정비사업이지. 그 사업 이름이 써 있어야 돼. 사업에 필요할 때 이렇게 나와야지. 용도지역 지정할 때 수용한다 그런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 수용법이 아니야. 시설사업 할 때 필요하면 그때만 필요하면 뭐하라? 수용. 그럼 도시개발 수용한다가 아니야. 도시개발법 무슨 사업하는 법? 도시개발 사업하는 법.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필요하거든 뭐하라?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걸 무슨 법? 특별법 이렇게 말해. 이건 무슨 사업이냐? 주택 건설 사업이 쉽게 아파트 건설. 아파트 건설할 때 필요하거든 뭐하라? 수용하라. 그러니까 전부 뭐 할 때? 사업할 때 필요하면 수용하라. 그걸 무슨 법? 특별법 이렇게 말해. 그럼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무슨 법이 우선해? 특별법. 항상 법의 순위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문하고 여기에 조문이 똑같은 조문이 나왔어. 어디가 우선해? 특별법이 우선해. 우선해도 일반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말해. 준용한다. 그러니까 준용한다. 준자가 뭐야? 아닌데 귀인 것처럼 한다. 그게 준용이잖아. 준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배웠냐? 우리 준주거 기억나? 준주거, 준공업 이런 말 배우셨지? 또 부동산 개론에서 준부동산 이런 거 배웠잖아. 이 준자가 뭐야? 아닌데 긴 것처럼 한다. 그게 준이잖아. 그러니까 이 법에는 없지만 요거를 보고 하라 그 말이 준용이야. 그럼 여기 있는 조문 만약에 100개 조문을 똑같은 걸 여기다 옮겨놓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거 보고 참고하라 그 말이야.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준용한다. 그래서 준자의 의미는 그렇게 쓰는 단어가 준자예요. 준부동산, 부동산 아니잖아. 부동산 아닌데 뭐로? 부동산처럼 본다. 그게 준이잖아. 그런 거를 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법에 없는 것은 무슨 법 준용? 일반법 준용.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법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일반법은 여러분들이 시험범위다 아니다. 시험범위가 아니다. 안 배워도 되는 거지. 그럼 뭐만? 요것만 배우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왜 특별법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특별법 아니라 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여기서 많이도 말고 3개만 알면 돼. 그 3개를 배우고 그 3개보다 좀 특별한 법이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요건 내가 설명을 해도 이해되신 분은 이해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냥 넘어가셔도 돼. 이거 목숨 걸지 말고 여기다는 요거는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우리 시험은 요것만 출제돼. 그럼 내가 요것만 하라 그러면 이해 안 되신 분도 그것만 딱 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위에 거를 이해하면 좀 더 편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자, 토지보상법. 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다. 자, 첫째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사업해야 돼. 아무 때나 못 뺏어가게 하니까 우리 국민이 보호됐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만 해갖고는 더 보호가 안 되거든. 그래서 또 한 번 보호를 해. 그 공익사업도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행자가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공익사업 자기가 판단했다고 수용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 공익사업이라는 걸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그걸 물어봐서 뭐가 돼야 돼? 인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시행자가 요거 공익사업이냐고 물어보겠지 국토부 장관한테. 그럼 국토부 맞다. 그게 공익사업이다 하고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다시 뭐를 고시해 줘야 돼. 그럼 뭐 할 수 있다? 수용. 이렇게 해서 뺏어가니까 우리 국민이 보호된다는 이야기야. 마음대로 못 뺏어가. 자, 여러분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공익사업이다 무조건 뺏어가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을 다시 한번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국토부 장관 그래 맞다 하고 뭐 해야 돼? 인정. 인정해서 뭐 해야 돼? 고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관보에다가 이거는 공익사업이다 하고 국민한테 널리 알려줘야 돼. 그럼 그때부터 뭐 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수용하려면 뭐를 전제로 한다? 손실보상을 전제로 한다. 그럼 손실보상을 전제하는 것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방법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라. 이게 역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지. 뺏어가기 전에 쉽게 공사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뭐부터 현금으로 보상하라. 여러분 보호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해놨어.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안 해도 알아. 거래가하고 공시지가는 어디가 높다? 거래가가 높고 공시는 낮다 이런 건 알아. 그런데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야? 기준이야. 그 말은 자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0,000원이었다. 그럼 10,000원만 보상해 준다? 아니라 10,000원보다 더 줄 수도 있다. 그게 뭐야? 기준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10,000원보다 더 준다. 그 말은 정확한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야. 나는 저거 땅을 10년 전에 살 때 자 2만 원 줬는데 이건 10,000원이면 안 맞지 않냐. 나 10년 전에 산 게 2만 원인데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 서류 제출하면 돼. 그럼 거기에 맞게 주는 거야. 그게 바로 기준이야.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공시지가 이러면 안 돼.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요 가격은
우리가 거래가보다는 낮지만 원 소유자에게는 손해가 없는 가격이야. 원 소유자. 투기로 들어간 사람만 손해 보는 가격. 그게 뭐야? 공시지가야. 이런 이야기요. 여기에 어느 군이 있다고 예를 들어봐. 근데 여기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어. 자, 오늘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 합격했어. 공인중 합격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야. 그럼 이 땅을 가만 놔두지 않고 여러분이 가서 붙이게 하지. 야, 이거 팔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현재 공시지가는 만약에 10,000원 나왔다고 예를 드리고 거래가는 한 15,000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팔아라고 할 때 10,000원에 팔아라고 그래야 돼? 한 20,000원 준다고 팔아라고 해야 돼? 그렇지. 20,000원 줄게 팔아라 그래 이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더 빨리 움직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써주면 되지. 한 20,000원이 돼. 25,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도 그래 땅값이 거래가가 이보다인데 갑자기 주니까 팔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20,000원을 거래됐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근데 여기가 점점 개발 냄새가 나 지금. 그럼 또 여러분 이 사람 붙이게 하지. 20,000원 산 사람. 야 누가 35,000원 준다는데 이거 팔아라. 또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50,000원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고 예를 들어봐. 그래서 개발 사업 한다고 발표가 됐어. 그럼 발표되면 발표된 시점에 뭐를 공시지가 기준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아무리 보상 많이 해도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 아니야. 대부분 공시지가에서 자 보통 우리 대지를 갖고 있으면 많게는 한 2배 정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2배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또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 좀 달라지겠지. 그럼 이렇게 들어간 사람 어떻게 돼? 쪽박 차는 거지. 이 사람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원소유자들은 원래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수용된 거잖아. 그러니까 한 여기에서 한 20,000원 줘도 손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은 요놈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올려줘.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잖아. 맞춰주면 원래 땅 갖고 있는 사람 거래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말은 원소유자에게는 손해 없이 주는 가격이고 투기 들어간 사람은 쪽박 차는 돈 그게 공시지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시면 틀려. 옛날에는 수용당했다 그러면 떼돈 벌었다고 그랬어. 왜? 거래가로 줬거든. 거래가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자꾸 투기가 들어가더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바꿔진 거야 이 과정이. 그러니까 옛날에 한 7회 8회 때 공부하신 분들은 거래가 줘서 거래가. 그러니까 무조건 땅 수용되면 돈 벌었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논종 갖고 있는 사람 수용되면 뭐 떼돈 벌었잖아. 떼돈. 그런 논리야.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요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요게 중요해 이제. 그럼 돈을 주는 절차는 그냥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돼. 협의,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그 다음에가 이의 신청, 마지막 절차 행정소송.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배웠어. 맨 앞에서 배울 때 이의 신청 처분청에다 해보고 안 되면 법원에 가는 경우를 설명했지. 그러니까 이의 신청 후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이거 배웠잖아. 근데 오늘은 이거 필요 없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과정을 공부하는데 요거 잘 이해하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설명하는데 이해되시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여기다 막 신경 너무 쓰지 말고 그냥 과정이구나 알아들으시면 돼. 협의라는 것은 항상 손실, 보상, 의무자하고 의무자니까 땅을 뺏어가는 수용자가 되겠지. 그다음 뺏기는 손실 받은 사람이 있겠죠. 바로 우리 소유자들. 요 두 사람이 협의하는 걸 원칙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당사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당사자가 뭐로? 협의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봐요. 의무자가 공시지가가 10,000원이고 거래가가 15,000원이니까 기분 좋게 15,000원 주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알았다 하고 바로 사인해야 돼? 좀 더 달라고 그래야 돼? 더 달라고 해야지. 지금 뺏기는 거잖아. 지금 뺏기고 없어지는데 더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15,000원 그럼 여러분 30,000원 그래야지 일단. 아니면 50,000원 달라든가. 아니 너들 그 땅값에서 나중에 이익 많이 보는데 나도 좀 돈도 달라 해서 한 50,000원 달라고 그래야지. 그럼 협의 잘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과정이 필요해. 여러분 협의하고 합의는 달라?
협의는 뭐야? 서로 의견만 제시하는 거야. 맞을 필요는 없어. 합의는 뭐야?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거야. 둘이 딱 일치가 됐을 때 합의라는 거잖아. 그래서 협의해서 합의됐다 그 말은 뭐야? 둘이 의견이 맞았으니까 그걸로 사인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협의는 서로 제시하는 거야. 나는 15,000원, 여러분 10만 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무조건 10만 원 해도 되지. 그렇다고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불러봐야지. 왜 불러야 되느냐? 우리 사람 조정을 잘해. 조정을. 그게 뭐야? 중간으로. 그럼 서로 그래 좀 양보하자. 너도 좀 양보. 서로 양보하면 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협의거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자 만약에 15,000원, 10만 원 계속 15,000원, 10만 원 협의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불성립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왔더니 예를 들어서 자 7만 원 이렇게 결정돼서 7만 원. 그럼 이 사람 15,000원 줘야 7만 원이니까 엄청 올라갔잖아. 이 사람은 10만 원인데 떨어졌잖아. 그럼 거기서 만약 7만 원에 두 사람 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거기서도 안 되면 또 뭐 들어가? 이의 신청. 다시 결정 나와서 만족하면 종결. 안 되면 또 마지막 행정 이렇게 오는 거야. 이 과정이야 이게. 그때 첫 번째 당사자. 재결 신청도 당사자. 그러니까 서로 불만 있는 사람이 절차를 밟는 거야. 여기도 당사자. 여기도 당사자. 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해하고 문제는 이게 당사자로 돼 있는데 수용만 그러면 조금 달라. 그럼 어디서는 당사자냐면 나중에 아까 우리 타인 토지 출입하다고 5월 달에 한다 이렇게 배웠죠. 거기서도 보상해 줘야 돼. 그럼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절차 거쳐야 돼. 근데 거기서는 당사자가 맞아. 그런데 수용할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법에서는 누구로 했을 것 같아? 여러분일 것 같아? 의무자일 것 같아? 요 의무자야 의무자. 수용에서는 손실보상 의무자만 하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이거를. 못하게 놨어. 그럼 불성립 돼봤자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버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해봐. 협의안에도 한 번 만나 끝나 몇 번씩 만나야 돼. 몇 번씩 몇 개월 걸려. 몇 개월씩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정 안 되면 이제 손실보상 의무자가 그러면 더 이상 우리끼리 안 되니까 다음 절차 갑시다 하고 재결 신청을 해줘.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해 못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결정 받고 다음 절차 밟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 과정만 지금 이해하시면 돼. 자, 세 번째가 재결 신청 기간. 그럼 재결 신청을 왜 하는 거죠? 뭐가 안 됐어? 이게 안 됐으니까 요거 한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기간을 정했어. 자, 누구를 위해서? 재결 신청 기간 정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또 잊어먹었잖아.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야.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규정 자체가 전부 우리가 손해볼 거 같죠. 우리가 아니야 지금. 전부 우리가 보호되는 과정이야. 보호되는 과정. 그래서 재결 신청도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인정 고실로부터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놨어. 요거 의무자가 하라 이렇게 놨고 또 거기에다가 뭐를 줬냐면 요 기간에 대해서는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놨어. 실효조항이 있다. 그럼 1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다음 날에는 안 하면 1년에 무슨 날? 하여튼 실효되면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 되면 사업인정 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해놨어. 그럼 아까 사업인정은 왜 받았나요? 뭐 하려고? 수용하려고 받았잖아. 근데 이 효력을 상실시키면 더 이상 수용한다 못한다?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계속 하고 싶거든. 의무자는 반드시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하라 이 말이겠지.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려니까 요 말이 써진 거란 이야기야. 그냥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숫자 보지 말라고 그래서 어느 날 사업인정 고실이야. 불성립 1년 아니야. 협의가 안 됐으면 불성립 1년 하면 꼬박 얼마? 1년 기다려야 되잖아. 여러분들 1년을. 어느 날로부터? 요 날이잖아. 이 날로부터 재결 신청을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야 된 거지. 불성립 1년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지. 1년 하면 길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여기서부터 1년 불성립 1년이면 1년이 길지만 어느 날로? 요 날로 1년이야. 그러면 짧아. 법으로는 60일밖에 안 걸려. 60일. 불성립되고 얼마? 60일이면 재결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짧아요. 사업인정 고시 됐어. 그렇다고 바로 우리 협의해 안 해? 안 해. 행정청이 이제 먼저 집으로 통지서 보낼 거 아니야. 아까 말한 통지서 받는 것도 몇 달 걸릴 거 아니야. 몇 달 걸려서 첫 번째 본 날이 만약에 7개월째야. 요 날로부터 7개월. 한 3개월에 예를 들어 협의했다고 들어봐. 그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10,000명을 협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몇 개월 걸려. 여기서 따져서 만약에 협의 기간만도 10개월 걸렸다 예를 들어봐. 그래서 협의 불성립됐어. 그럼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2개월밖에 안 남았어. 2개월 안에 뭐 해야 돼? 재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한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여러 명을 하는 거잖아. 여러 명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많이 소요돼 불성립 한 사람씩 이신청 재결을 하는 게 아니라 몽땅 재결을 해야 돼. 재결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 그래서 법적으로는 요 과정은 60일 이렇게 봐. 60일로. 그러니까 결국은 10개월째까지 뭐 하는 거야? 협의해보고 안 되면 재결 신청한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자 몇 개월? 2개월 정도 걸려서 재결 신청했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결정 받고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어? 이의 신청 안 되면 소송까지 가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반대로 여러분한테 만약 이 권리를 준다고 가정해봐. 이 권리를. 그리고 안 하면 실효된다 이렇게 줬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이 권한 딱 갖고 여기 앉으면 여러분 이제 갑이지. 15,000원 그러면 100만 원 그러면 돼. 100만 원 주면 끝나고 100만 원에서 안 주면 어떻게 돼? 불성립. 이거 해줘 안 해줘? 여러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안 해주니까 여기서는 해주기 위해서 돈 달라는 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갖고는 공익사업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한테 안 주는 이유 다시 여러분한테 이 권한이 있고 여러분이 이 기간 안에 하면 실효된다 그러면 여기서 협의할 때 여기서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거지. 그럼 달라는 대로 줘야 협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땅 뺏어갈 거 아니야. 근데 달라는 대로 줘갖고는 사업이란 거 하기 전에 쫄딱 망하지. 하기 전에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권한을 줄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 사람한테 주더라도 이 사람이 빨리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우리는 뭐 하니까 이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하도록 만드는 게 무슨 날로? 사업인정. 이게 중요한 거지. 불성립 1년 아니야. 불성립 1년 하면 꼬박 1년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하면 쉽게 빨리 진행하라.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묻는 건 요거 하나야. 재결 신청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의무자만이 한다. 요거 하고. 그래서 빨리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무자는 무슨 날로? 사업인정 고실로부터 몇 년? 1년으로 한다. 그러면 자 사업인정 고실로 1년 안에 안 하면 자 무슨 효력이 상실돼?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니까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게 된다. 꼭 하고 싶거든 1년 안에 꼭 밟아라 이렇게 돼 있어. 뜻이 됐나요 이제? 이거 알아들었으면 됐고 모르면 상관없어. 몰라도 되니까. 이런 과정이 바로 토지보상법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 실무에 이제 실무. 여러분이 현실에 이제 이렇게 받았어. 수용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끝내시는 게 가장 좋아. 이거 올 필요도 없어. 와봤자 여러분한테는 손해밖에 없어. 5분들. 자, 협의해서 돈 받는 게 가장 좋아. 만약에 10개월째 불성립됐다고 해봐. 그러면 불성립되면 재결 신청해 주겠죠. 이제 의무자가 재결 신청했어. 결과 나왔어. 그럼 결과 나와서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족될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뭐 하면 돼? 이의 신청. 근데 여러분들 만족되는 가변이 나왔어. 반대로 이쪽에서 의무자가 또 불만이 있다 하고 뭐 하면 돼? 이렇게 제기하면 돼. 그러면 또 여기 와서 여러분 만족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이 만족을 했더라도 의무자가 연맥이려고 또 뭐 하면 돼? 또 소송 집어넣으면 돼. 여기는 과정이 얼마 걸려? 10년, 20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잘 봐야 돼. 지금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야. 그럼 법원에 와도 법원도 그거 알아.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근데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은 소유자가 죄질이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봐.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왔을 때 25,000원 나왔어. 여기서 2만 원 이렇게 결정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실컷 몇십 년 기다렸다가 결국은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 오지 말란 이야기. 여기까지는. 옛날에는 이런 게 필요했어. 뭘로 줄 때? 거래가로 주는 과정은 이런 게 필요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공시지가로 주는 과정은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 법원 소송 좋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폐가 망신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오는데 필요한 게 누구 사야 돼? 변호사. 변호사는 단계 걸칠 때마다 돈이 올라가. 한 번 약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사면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돈이 올라가. 또 성공보수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너 이기면 얼마 줄래?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줘봤자 여러분들은 치면은 돈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신경 안 써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야. 근데 그쪽은 자, 이 반대편 요 의무자들은 법적으로 변호사 몇십 명씩 데리고 있잖아. 이 사람하고 한 명하고 붙으면 이게 못 이겨.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끝에 가도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나오지도 않아. 야, 현실적으로는 어디가 가장 좋다? 협의로 끝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이쪽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막 깎고 이러진 않아. 아까 이러면 정당한 서류만 있으면 어떻게 보상받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무장 나는 그냥 100만 원 줘야 돼. 그러면 무작위로 우기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오면은 여러분만 손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 그러니까 현실은 협의로 끝내라.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대신에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절차는 갖고 있어. 절차는. 그다음에 절차 중에서도 재결 신청은 수용 문제만큼은 누가 한다? 의무자야. 뭐 수용 아닐 때는 의무자 그러면 안 돼. 수용 아닐 때는 당사자 다 할 수 있어. 당사자. 그러니까 요것만 주의해서 공부하시라는 거. 그럼 이게 이제 일반법인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봐야죠. 왜 특별법인가?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에 한해서 시설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해놨잖아. 요거 할 때는 수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토지 수용.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당연히 수용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뭐하라? 당연히 수용하라. 여기는 반드시 무슨 사업인가 판단해야 돼? 공익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시설 사업은 당연히 수용하라 이렇게 놨어. 그럼 당연히 수용하라 그 말은 저 시설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사업으로 보고 있어? 공익 사업을. 아까 이런 걸 보면 되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뭐 만든다? 기반 시설.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공익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공익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공익 사업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 내용이야. 그다음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 고시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저기는 반드시 사업 인정이 필요한데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은 요건 이제 여러분 책에 나오는 하나만 찾으면 돼. 아까 무슨 계획 고시를 요것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건 요거야. 저거 몰라도 사업 인정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무슨 계획 고시 실시 계획 고시 되면 이 실시 계획 고시를 사업 인정 뭐로 고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이 고시로 본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만 되면 그 사업 인정 받은 것에 대한 뭐로 고시로 보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호대 시행자가 빨리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이야. 두 번째 손실보상하고 나오면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끝나. 내용도 출제 안 해. 이 내용 출제를 안 해. 그냥 무슨 법 준용? 토지보상 준용하라. 그럼 저기 있는 대로 하라. 이걸로 끝나는 거야. 세 번째, 재결 신청 기간. 그럼 저기도 똑같은 재결 신청 기간인데 이때의 기간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했다. 그 내용이야. 그럼 여기서 기간을 정하겠다. 그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자 보호야. 여기는 전부 다 누구 보호? 시행자. 그러면 작게 주지 않고 길게 주는 거야. 길게. 우리를 위해서는 기간이 짧아야 돼. 빨리 진행해야 돼. 여기는 길게 주면 돼. 길게. 자, 그 길게가 뭐냐?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 사업 기간 안에 하면 돼. 시행자가. 근데 여기에도 원래대로 하면 실효 조항은 있어.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안 하면 효력은 상실해. 그런데 기간이 길어. 한번 봐봐요.
아까 우리 실시계획 만들 때 세 가지 들어있어. 세 가지. 그때 세 번째가 뭐였어? 시행기간. 시행기간. 자, 20년. 그럼 재결 신청 몇 년? 20년 안에만 해주면 돼. 10년짜리 사업이다. 10년 안에 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저거는 빨리 하도록 만들어. 여기는 뭐야? 길게 가는 거야. 길게. 그럼 길게 가면 누가 지쳐서? 우리가 지쳐서 내놓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법이야. 그러니까 법은 여러분한테 이제 지치게 만드는 거지. 그때는. 자, 상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도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안에 소유자가 수십 명 있겠지. 근데 하필 여러분만 여기 땅 갖고 있는데 협의 안 끝났어. 여러분 거 협의 안 끝났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10년짜리 사업이야. 그럼 시행자는 나머지 사업하면 돼. 다 사업하고 요놈 하나에 대해서 9년 364일째 요때 뭐 해주면 돼? 재결 신청. 그럼 10년 안에 끝난 거잖아. 그럼 재결 신청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돈 금액이 결정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만족하고 싶어. 근데 시행자가 가만둬? 또 다시 뭐 하면 돼? 이의 신청 또 들어오는 거야. 거는 거야. 그럼 이의 신청하는 또 2, 3년 또 걸려. 또 결정 나왔어. 여러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끝내고 싶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끝내. 또 시행자가 뭐 하면 돼? 소송 또 걸어. 그럼 소송 걸면 또 가서 몇 년 또 걸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나중에 10년 동안 처음에 뭐 하고 있다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다가 또 소송까지 가니까 또 한 10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왔는데 돈도 쭈꾸리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손해야? 여러분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업은? 공익사업은 양보하라 그 말이야. 공익사업은. 그러니까 결론은 공법에서 하는 사업은 떼쓰지 말고 어지간하면 협의로 어떻게 해라? 끝내고 끝내라 이 말이야. 이 자체가. 그래서 요 과정은 누구를 보호? 시행자를 보호하는 거고 요 일반법대로 하면 여러분이 보호되지만 공익사업일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야. 그래야 빨리 사업이 끝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을 2개만 찾으면 돼. 사업인정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뭐 찾으면 돼? 요놈 찾으면 돼. 요거. 뭐 길고도 아니야. 요놈 하나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은 여기가 무슨 계획이었어? 그럼 여기도 무슨 계획? 실시계획 찾으면 돼. 실시계획 그럼 여기도 뭐? 실시계획.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여기가 개발계획으로 나와. 개발계획 고시로. 그럼 여기도 뭐로 바꿔? 개발계획으로 바꾸면 돼.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인가로 나와.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그러면 돼. 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도 뭐 사업계획 승인 그런 끝이야.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거기까지 나오지도 않아. 이런 법으로 출제된 적은 아직 없어. 시험에서. 요 2개만 물어봐. 2개. 묻는 이유가 여기는 무슨 계획이고 실시계획이고 여기는 개발 내용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2개 묻는 거야. 시험에서. 수용 문제 나왔다. 국토계획법은 뭐를 뭘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여기는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이거밖에 안 나와. 그 2개만 외우고 가면 돼. 시험장 갈 때는. 그다음에 재결 신청하면 무슨 계획에 정한 대로 실시계획. 여기서 물으면 개발계획 정한 이렇게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2개만 알고 시험장 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 원리는 여러 일반적인 개념하고 이런 거하고 우리 특별법은 저런 차이가 있구나 설명한 거지. 이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우리 시험장 가서는 국토계획법 수용 그러면 사업인정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답하면 돼. 없다 뭘로 대신한다? 실시계획 고시로 대신 이렇게만 쓰면 돼. 다시 도시개발법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대신한다? 개발계획 고시로 대신한다. 도시개발 개발계획으로 대신 이렇게 이름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 물으면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여기도 뭐다? 실시계획 개발계획 나오면 개발 요것만 맞추면 되는 거야. 아셨지? 요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간단해 내용은. 근데 우리가 요거 알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설명해 준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3월 달부터는 안 해줘 이제.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무조건 우리는 답만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이제 3월부터는 실무에 관한 걸 해드려요. 실무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할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108페이지에 4번 번호 볼까요? 수용 사용의 대상. 거기도 사업 시행자는 내가 사업 시행자라고 이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3가지 모두 다 사업이라는 지문 나오고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은 또 박스 안에 뭐 토지니 건물 막 읽어.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하면 뭐하라? 수용 사용하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끝이야. 그 다음 일시 사용은 좀 이따 하고 3번 준용 법률 볼까요?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오른쪽 4번 사업인정 고시의 의제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는 일반법에서 필요한 거겠지. 의제니까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겠지. 그래서 자 밑줄 실시계획을 뭐하면 고시. 그 실시계획 고시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다시 재결 신청 기간. 그럼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이었어. 근데 우리 연장이라고 써놨네. 연장이니까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지. 자 무슨 계획에서 정한?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실시계획에서 5년 그래서 몇 년? 5년 안에. 10년 했으면 10년 안에 한다.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럼 다시 왼쪽에 아까 안 한 거 일시 사용 찾아보세요. 일시 사용하면 둘째 줄에 시설에 인접한 시설에 인접한 찾았나요? 거기만 밑줄 딱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자 보죠. 자, 시설에 인접돼 있어요. 인접한 것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시설에 인접된 경우는 수용 못해. 수용 못하고 사용만 돼. 사용이니까 뭐죠? 일시 사용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요거 있으면 꼭 찾아내야 돼. 무슨 단어 나오면 시설에 인접한 경우는 수용 못해. 수용 못하고 뭐만? 사용만 가능해. 사용만. 그래서 이것을 학문상으로 지대 사용이라고 말해. 지대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확장이야. 확장. 확장 사용한다 이렇게 말해. 자, 여기 봐보세요. 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럼 요 안에 있는 땅은 전부 뭐가 되나요? 다 수용되겠죠. 근데 공법 시간에 수업을 참 잘 들었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땅을 하나 샀어. 그럼 대박 나는 거지 이제. 안 뺏기죠 이거? 시설에 인접된 거 안 뺏겨. 그러면 그냥 도로 만들고 나면 집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리고 돈 버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개발 사업한다 거기 들어가서 땅 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인접이에요. 이런 거는 뺏어가지는 못해. 근데 만약에 공사하다 보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는 할 수 있어? 사용은 가능해. 뭐 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럼 사용했으니까 쓰고 나서 돌려주면 되잖아. 이런 것이 바로 일시 사용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뭐 했다는 얘기야? 확장됐잖아. 확장. 확장해서 뭐 했다? 사용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대 사용, 무슨 사용? 확장 사용 이렇게 말해. 확장 수용은 없어. 확장해서 뭐는 사용. 사용은 뭐니까? 쓰고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지문이 시설에 뭐 돼 있다? 인접, 그만 못 뺏어가. 직접 필요한 게 아니니까. 시설에 인접하면 수용이 아니라 뭐만 된다? 사용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사용만. 수용이 아니 사용이니까 확장이지. 확장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해. 요거 정확하게 잘 나와 시험에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지금은 궁금하지가 않으실 건데 그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경우가 하나 생겨. 실무 가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걸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자, 걸치면 당연히 이거는 뭐 될까? 수용돼. 사업하는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돼? 수용이 돼. 그럼 요 나머지 땅 요거를 잔여지라고 그래. 우리 법에는 없어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궁금할까 봐 설명한 거지 우리 책에는 없어. 그럼 토지보상법에만 있어. 토지보상법. 요 잔여지는 여러분이
수용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이 땅 사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바로 이 잔여지가 앞으로 여러분이 과정에 배우는 게 건축법 시간에 토지를 분할할 때는 면적의 제한을 받아. 무조건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이게 여러분이 반대말 하나 배웠어. 상한선 기억나요? 어디서 배웠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상한선 이렇게 배웠잖아. 요게 하한선 규제야. 토지 분할, 다른 말로 대지 분할이야. 대지 분할을 제한할 때 하한선이야.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 주거지역에 대지 분할 면적이 60제곱미터다 이렇게 들어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는 쉽게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60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60 이상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만약 주거지역에 예를 들었어. 근데 잔여지가 40밖에 안 남았어.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거는 신청하라 그 말이야. 근데 만약에 100이나 남았어. 그러면 건물 줄 수 있는 땅이 통째로 남았잖아. 그럼 신청한다 못한다? 못해. 수용 신청 못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잔여지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배우고 잔여지는 우리 과정에 없어. 그러니까 혹시 걸치는 경우다. 이거는 인접한 경우고 걸쳐 있다 그러면 걸친 부분에서 해당 부분은 뭐돼? 수용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그 남는 땅을 뭐라고 한다? 잔여라고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걸리면 자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면 그 서류 들고 오시면 되고 서류 들고 와서 물으면 되고 내한테 자, 공부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은 잔여지가 나와. 아니면 그 사업하는 과정에 명시가 돼 있어. 무슨 사업할 때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그 명시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그때는 연락하고 알면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뭐다? 잔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해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용 문제는 정리됐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수용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 문제 끝났고 페이지를 어디로 가냐면 11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 체크할 게 있으니까 6번에 비용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래서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써져 있나요? 그 옆에다 쓰세요. 시행자 부담 원칙. 비용 부담의 원칙 하면 무조건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기억하고 예배는 공부하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114조 요거 이제 쉬었다가 114조 그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 복수 배우시라는 거 있지? 2년 안에 안 하면 뭐 한다? 10년 안에 뭐 한다 배우셨지? 그 과정 이제 배우시는 과정이야 여기가. 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